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잔인한 영상이 될 수가 있어요. 듣고 나서 아우 이럴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에 대한 어떤 추가 설명이라고 하면 돼요. 뭐냐면은 그냥 강남이 짱이다. 제가 제2의 강남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주택을 여러 개를 늘려야 될지 똘똘한 거 하나를 사야 될지 물어봤을 때 가성비를 따져서 실력이랑 리스크질 자신이 있으면 다주택자를 하는 건 좋은데 다주택자 기간은 반드시 한정되어 있어야 되고 다주택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다주택자에서 우량한 물건으로 강남으로 핵심 지역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야 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역시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내용도 좀 볼 거고요. 내용 중에는 제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방향 설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빚내 집 샀던 김대리도 손절매, 집값 뒤자 2030 영끌족 서둘러 팔았다. 도봉 매수자 셋 중 하나는 2030, 7월 서울 집합 건물 매도 중 2030 17%에 달했다. 올해 초 10%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시 집합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도인은 9,040명이다. 이 가운데 19세부터 30세까지 2030은 1544명으로 전체 매도인의 17%에 달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2030 영끌족의 성지로 대표되는 노도강은 이 같은 매도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7월 전체 매도자 중 2030 비율은 노원은 25.3%. 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도봉은 34.5%, 강북은 27.8%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것도 제가 살짝 틀린 게 뭐냐면 전 이 젊은 세대를 뜻한 건 아니었지만 강북이 노원보다 더 내릴 아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북이 더 높아요. 반면 강남은 12.9%, 서초는 8.5%, 송파는 13.9%로 강남 3구는 서울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매도 배경에는 대폭 상승한 금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니까요. 과거 집값이 급등하던 때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샀던 젊은 층이 이자 부담에 생활비까지 압박받으며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각에서 나온 매도라 볼 수 있다. 공포심에 파는 거죠. 이거는 뭐 판단이 잘못됐다 맞았다? 이거는 솔직히 결론적인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2030 세대들이 집을 처분하는 데는 최근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름세? 무슨 뜻인고 하니? 지난해 말 올해 초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은 높았지만 거래량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만족스러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아파트를 팔지 못하던 집주인들이 많았다. 절대 안 팔렸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최근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자 본격적인 매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특히 노도강은 오르지 않았어요. 회복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특이 사례예요. 제 영상에서 특이 사례 말씀드렸어요. 중계동까지는 사람이 와 있어요. 노원구 중계주공 5단지 아파트 전용 44제곱미터는 올해 초 4억까지 내렸던 것이 이달 5억 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다. 얘네 말고 상계주공이나 상계동에 소형 평수 중에서 지금 회복 못하고 있는 데 되게 많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며 시세 차익을 보고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노도강이 아니에요. 지금 노도강을 파시는 분들은 현금화하는 건 현실적인 얘기고 심리는 공포에서의 해방이에요. 이거는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상대방의 심리까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냥 팔아버리고 싶다. 꼴 보기 싫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두려움을 껴안고 있고 싶지 않다. 또는 세입자랑 다툼이 일어났다. 이자를 더 이상 못 내겠다. 세금 앞으로 나올 게 두렵다. 이제는 부동산은 끝인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집을 내다 팔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 아직 좋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역은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 지역도 특이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지역에서 급매가 팔렸지만 급매가 또 나오고 있다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노도광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북구,
노도강의 중교동까지는 사람이 와 있지만 문제는 사람이 와 있어 봤자 금매가 팔리고 금매가 또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뭘까요? 가슴 아프게도 여기입니다. 노도강 다시 한번요. 노원은 25%, 도봉은 34%, 강북은 27%가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봤을 거예요 아마. 강남은 12%, 서초는 8%, 송파는 13%예요. 젊은 층이 이번에 매도를 한 겁니다. 제가 많은 정말 부동산 스토리를 다뤄요. 제2의 강남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오는 시장이었다. 갭 투자가 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액 투자는 자랑이 아니다. 소액 투자는 소액 투자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다주택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장기간으로 갈 수가 없고 언젠가는 정부의 대책이 나올 거고 까딱 잘못하면 발목이 삐끗할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우량 자산이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싶은 아파트, 갖고 싶은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물주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아파트까지 목표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걸 듣고 울컥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을 제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돈이 없는 상태로 투자를 시작을 했고 저도 정말 던지거나 빠져나가거나 잘못된 매도를 여러 번 했고 마이너스도 많이 받고 특히 작년에 역대급으로 까먹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에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힘없는 개미 털어내고 우량한 개미로 갈아태우는 그런 작전주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기간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결국 이 공포장에서 노도강에서 많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털려 나간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뚜렷합니다. 첫 번째, 돈이 없어요. 일단 이게 제일 커요. 이분들 만약에 막 경험이 없어서 버티면 되는데 못 버틴 건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투자를 해보시면 저도 디폴트 2번 났잖아요. 돈 없으면 다 무서워요. 돈 없으면 배짱도 없어지고요. 돈 없으면 체력도 없어요. 돈이 깡패예요. 돈이 짱이에요. 돈이 체력이에요. 뭐 난 멘탈로 한다 다 헛소리고요. 돈 있으면 다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여기를 투자한 거예요. 맞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전 진입 시점이 좋았던 거고 운이 좋았던 거고. 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털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샀는데 젊은 분들은요.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돈을 쓸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감정의 격차가 더 심해요. 공포심 있죠. 제가 상담을 쭉 해보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을 가지고 있던 5, 60대 그리고 집을 투자했던 20, 30대 이번 시장에 누가 더 공포심을 느꼈을까요? 누가 지금 더 조급할까요? 압도적으로 젊은 분들이 지금 훨씬 더 조급해요. 제가 조급해하지 말라고 계속 영상을 찍은 건 젊은 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를 직접 만나서 그 조급함을 표현하셨던 분들. 왜 그러냐? 이거는 좋은 부분이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죄송한데 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원하는 게 좀 단순화돼요. 단순화되는 대신에 좀 더 구체적이고 더 까다롭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난 활동을 요하진 않아요. 세계 일주를 하고 싶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세계 일주가 하기 싫어요. 왜? 귀찮고 무섭고 막 그렇거든요. 젊은 분들은 기회비용이 내가 돈 있으면 할 게 되게 많아요. 봐봐요. 비트코인, 주식, 요새 또 주식 장난 아니었잖아요. 초전도체, 뭐 에코프로, 2차 전지주 이런 거 화끈했잖아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피에 빨리빨리 돈을 돌리고 싶은데 아파트가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 팔고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팔 확률이 올라가죠. 어른들은 그냥 냅두는 거 상대적으로 그냥 냅두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체력이 안 되고 하고 싶은 게 많고 공포심이 좀 더 와닿고 조급함이 일어나니까 좀 더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건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듣고 욕할 분들은 욕하시고 그냥 알아주세요. 이게 예전이랑 좀 다른 게 부모 세대의 영향이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현장 나가보면 있거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집을 사줘요. 진짜 여러분. 이게 이분들이 자녀분들을 사주면서 집값이 올라간 데가 이거 전문가분들은 뭐 솔직히 인정 안 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성동구랑 마포구가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걸 다 알잖아요. 흑석동,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송파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자녀분들 집을 한동안 되게 많이 썼어요. 그쪽에. 거기서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자녀분들한테 집을 사주거나 집에 대해서 약간 암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아파트 갖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좀 가져가는 게 좀 심해요. 그러니까 좀 가지고 가요. 가지고 세를 많이 나요. 이쪽에 자가 점유율이 되게 낮아요. 소유를 많이 하려 그런다고요. 자가 점유율이 낮다는 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안 산다는 거거든요. 그냥 소유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소유해 놓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노도강은 안 그래요. 노도강은 이게 좀 이렇게 집에 대해서 상속을 해주시거나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집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게 절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어요.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아무리 따지고 얘기해봤자 현실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오늘 다시 한번 느껴요. 강남이 짱이에요. 우리는 강남 쪽 우량 건물, 좋은 건물, 우량한 토지, 핵심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하락장에서도 이분들이 훨씬 더 발 뻗고 잤어요. 지금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요. 여기가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되는 애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 되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락장을 겪고 배운 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번 하락장 되게 힘들었잖아요. 배운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운 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수록, 다주택자로 가야 될수록, 가성비를 높여야 될수록 리스크가 크다. 그 이유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체력이 약하고 하방 압력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산가들, 돈이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안 좋은 점은 있겠지만 분명히 궁극적으로 큰 원을 그리자면 이게 맞다. 이 얘기를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하고 싶어요. 계속 이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이 기사가 전 와닿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저는 그래도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